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형탐구의 포인트 성형외과 원장 박남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형탐구의 게스트 이유정입니다. 그러면 왜냐면 쌍꺼풀 수술할 때도 나도 그렇고 너무 무서워 아프지 않을까 공포스럽기도 하고 바늘 들어가는 게 내 눈으로 볼까봐 깜짝 나도 놀라게. 무서워.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환자분들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눈 수술을 수면 마취를 하면 안 돼. 원칙적으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자분을 눈 재수술이잖아. 떠- 눈 떴다 감았다 하면서 지금 현 수술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은 환자분이 기억만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몸은 많이 불편하죠.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위험해. 사실 마취할 때 주사 바늘 같은 게 뭐 코 할 때는 상관이 없잖아. 좀 더 깊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근데 눈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세 번째는 또 환자분이 난리를 피울 수 있고 또 의식이 없으니까 눈에다 힘을 세게 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마취할 때 멍이나 부비가 너무 커져. 그래서 가급적 쌍꺼풀 수술할 때는 부분 마취를 하지. 근데 너무 환자가 공포스러워하거나 뭐 폐쇄공포증이 있다거나 너 폐쇄공포증 있잖아. 그치 나 알지? 되게 심해. 그런 게 있다거나 또 너무 이제 이 수술 자체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한 경우에 그건 이제 의사가 환자랑 상담을 하면서 좀 판단을 하고 충분히 이 판단하고. 환자는 수면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 수면을 해서 얻는 이점이 부분 마취를 해서 얻는 이점보다 더 낫다는 판단이 쓴다면 그때 수면 마취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아주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너무 잘 돼서 저 여기 매니저로 취직을 해야 되거든요. 나 이거 정말 잘할 것 난 같아. 수술비로 그 매니저가 뭐 하면 돼? 그럴까요? 대신하는데? 네. 알았어. 자주 와, 네. 제발. 너 요새 좀 뜸했잖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빠 그것도 제일 많은 사람들은 남자들이 의외로 많아. 코 수술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여잔데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니저도 그렇고 약간 여기가 조금 매부리다 뭐 약간 좀 가라앉았다. 우리세요? 아니 이제 남자 매니저. 그래서 코를 좀 높이고 싶은데 이게 연예인들도 많이 하지만 가끔씩 콧구멍이 안 맞아가지고 또 재수술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코는 어떻게 수술하는 게 11번째 수술을 하고 12번째 나한테 코 재수술이 온 사람도 봤어. 수술을 11번이나 해도 돼요? 할 수는 있지. 근데 위험하지 이제 않나?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내가 해줄게. 근데 코 수술은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아까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이야기했지. 항상 맨 처음은 메모를 하는 게 낫다. 가급적 그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야. 코 수술은 첫 수술은 물론 첫 수술로 끝나는 게 좋아. 문제가 없다면 보형물도 평생 가는 거야. 아무 이상 없이. 잘못된 상식. 근데 여기서부터 느는 거를 좋아하잖아 남자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얼굴형에 따라서 달라. 서양인들은 이마랑 코랑 이어지는 사자상이잖아. 그래서 그게 어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하면 화면은 잘 받을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가끔 연예인들 보면 코가 실제로 내가 연예인을 딱 봤을 때 남자 연예인이 이마에서 코가 이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 맞아. 근데 화면에서는 괜찮아. 그리고 메이크업 하기에도 좋아.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괴기스러워. 그렇긴. 사자 같고 막 억지로 한 거 같고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인 수술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남자 연예인을 떠나서 코 수술은 처음 수술은 보형물을 이용한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이 가장 좋아. 콧대. 콧대를 실리콘 보형물 본 적 있어? 아니. 콧대를 안 그러면은- 생각해서 몰라 오빠. 나는.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어. 이렇게 실리콘이야 다. 예전에 실리콘은 정말 오래된 보형물이거든? 근데 그런 보형물들을 지금까지 써. 그 이유는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1차적인 선택은 실리콘이야. 역시. 고아텍스라고 들어본 적 있어? 전에? 못 들어봤나? 나는 코 수술은 별로 고아텍스 보형물이 안 해봐서. 이렇게 생겼거든? 약간 스펀지 같지? 뭔가 종이를 붙여놓은 것 같잖아.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겹을 붙인 거야, 종이 같은 고아텍스를. 근데 거기에 구멍이 많아.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고아텍스로 하는 수술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 10년도 더 된 것 같다. 괜찮아. 근데 그 고아텍스 안에가 구멍이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살이 자라 들어가지고
일체화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의사들이 좀 선호를 했어.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실리콘처럼 매끄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살이 자라 들어가는 건 좋아. 그런데 문제가 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구멍이 많다 보니까 이물질, 그러니까 세균, 이물질이란 게 뭐 나쁜 그런 것보다도 세균이 많이 자랄 가능성이 높아서 염증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삼천포로 빠지고 있어. 아니 나하고 좀 비슷한 게 이렇게 생겼어. 그것도 내가 이야기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고아텍스는 사실 요즘 안 써. 안 써. 안 쓰는 게 그러면 대세야. 뭐, 그래서 실리콘을 쓰는 게 첫 수술로 가장 좋고, 그리고 코끝을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봤지. 귀염고를 써서 코끝을 모양을 낸다고. 맞아요. 그게 1차 선택이야. 근데 이제 가끔 의사들이 좀 복잡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뭔가를 했어. 내가 뭔가를 뭔가를 많이 한 거야.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진피이식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자기 살을 떼서 하고, 또 비중격 연골을 떼서 하고, 심지어는 늑골, 가슴뼈를 떼서 하거든. 절대 옳은 선택이 아니야. 첫 수술에는 보통 재수술에서나 쓰는 거고, 첫 수술에 그걸 쓰면은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야. 안드로메다로 간 거야 이미.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야. 사실 첫 수술에 그런 걸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복잡한 걸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술비가 굉장히 높아져. 높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의사들이 그걸 선택하는 것도 많아.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절대로 첫 수술은 가급적.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상담 후에 결정을 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첫 수술은 실리콘과 귀염고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 그리고 재수술의 경우에는 본 적 있을 거야. 이렇게 코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당겨 올라가는 그런 거나, 그러니까 짧은 코지? 그치, 짧은 코. 그건 그런 어떻게? 코들은 이제 비중격이라든지 심한 경우에 늑골까지 써야 되지.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리고 보형물을 넣으면은 정말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도 있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진피이식, 엉덩이 뒤나 그런 데 살을 갖고 와서 하는 이식도 있고, 또 여기 측두근막이라고 여기에 근막을 갖고 와서 하는 수술도 있어. 어떡해. 그리고 아까 물어봤던 거, 남자 콧대 매부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코 수술이라 그래서 다 같은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원래 원칙은 한자어라서 어려운데 코를 높이는 수술 융비 수술이라고 해. 윤비 수술. 융비. 융비 수술이라고 그러고, 코가 매부리 코 같은 걸 줄이는 수술을 축비 수술이라고 해. 축비. 축소한다 그래서 어렵지. 한자어라서. 네. 근데 이런 축비 수술은 이제 오히려 보형물 같은 걸 안 넣고 코뼈를 부러뜨려서, 그리고 매부리를 갈아버리고, 부러져서 오면 안 되지.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다양한 환자에 따라서 수술은 달라져.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가 좀 여자분들이 낮고 좀 뭐라 그럴까 조그만 하잖아. 그래서 높이는 수술을 많이 하지. 남자분도 10명 중에 9명 오는 분들은 다 코가 여기가 탱크 지나가가지고 없는 경우 있지. 벌판인 경우. 탱크 지나가. 그런 환자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술은 1차 수술은 실리콘을 이용한 수술이 맞아. 그럼 나 같은 코는 어떤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코 지금 예뻐 하지 마.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좋아하는 코라는 게 사실 여러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가 이제 나도 아침에 거울을 보면 너무 불만스러워. 내 자신의 모습이. 그쵸, 오빠는 오빠 스스로 의사지만 오빠 스스로 얼굴을 불만스러워. 근데 볼 수가 또 없어. 저녁에 일을 하다가 가면 붓기 좀 빠지고 집에 가서 오면 또 쓸만하네 그럴 때도 있어. 그런 것처럼 좀 사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코 모양도 본인이 선호하는 코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게 내 얼굴에 어울리느냐야. 뭐 여자분들 와가지고 여기가 딱 찝혀있는 코, 우정이는 그렇지는 않잖아. 빨리 찝듯이 딱 찝. 그런 코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요? 가끔 이제 우리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그런 코를 선호하지. 이렇게. 왜냐면 화장하면 되게 예쁘니까. 그거 그래요? 들리고. 여기 이렇게 되게 이게 명확해져. 그리고 쫙 커브를 이뤄서 그 옛날에 뭐 버선코, 그런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게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 또 화장을 그냥 가볍게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어울릴 수가 없어. 정말 기괴해 보고 있으면. 그래요? 근데 어두운 데서 조명 받으면 예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럼 그거 하려면은 맨날 밤에만 나가야 돼. 밤에 나가야지.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좋아하는 콘데, 이제 그런 코를 가끔 보고 사진상에서 예뻐 보이니까 저는 이런 코를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과연 어울릴까? 코만
딱 찍으면 예쁠 수 있어. 우리 가끔 성형외과 광고 중에 눈만 이렇게 맞아, 잘라놓고 코만 맞아. 잘라놓고 그러면 너무 예쁘잖아. 사실 그게 어울릴지는 의문이 들지. 왜냐면 눈도 서양인 눈처럼 아웃폴드를 이렇게 높게 해주고 사진 딱 찍으면 너무 예뻐. 그리고 나는 근데 과연 전체를 보면은 너무 이상한 거야. 콧대를 세웠을 때 여러분, 난 콧대가 너무 없어서 다 중요한 게 이렇게 당겨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눈이?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조금 풀리긴 한데 그래. 너무 큰 보형물을 넣었을 때 근데 큰 보형물을 넣어도 피부가 좀 늘어나는 성향은 사람들은 괜찮아. 그런데 안 늘어나고 얘가 팽팽한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은 여유분이 없는 거야. 물론 피부는 좀 늘어나. 왜 그러냐면 가슴 보형물을 이렇게 큰 거를 가슴에다 넣는데 피부가 안 늘어난다면 팔 못 들겠지. 잡으니까. 그것처럼 피부는 조금 늘어나. 그렇지만 그것도 늘어나는 거에 한도가 있어. 그게 사람마다 좀 틀려. 근데 그렇게 한도가 있는 데다가 너무 큰 보형물을 넣으면은 당연히 여기가 당겨 보이지. 그러면은 몰려 보이지. 그쵸. 이렇게 신동엽 씨처럼 이렇게 몰려 보이는 어머, 그런 얼굴이 되면 그게 이제 얼굴이 많이 작고 여기와 거기에 중요한 건 눈끝과 이 관자놀이 부분의 길이가 짧다면 그게 어울릴 수도 있어. 그런데 긴 경우에는 어울리지 않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코 성형을 하든 눈 성형을 하든 얼굴과 그 성형한 부위가 잘 어울리느냐를 보는 거야.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의사의 안목일 수도 있어. 의사 경험일 수도 있고 의사가 그걸 설득을 해야 돼.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환자분이 이거 해주세요 말 안 듣잖아. 그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상담은 기술이야. 근데 그걸 환자의 설득에 넘어가서 수술을 하잖아. 환자 설득해서 오빠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럼 서로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도 경험이 늘수록 더 그런 면이 나아지지. 근데 코 수술은 거의 보면은 전신 마취. 아니야, 수면 마취. 수면 마취.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는 이제 절골할 때. 아까 말했듯이 축비술 같은 거는 전신 마취를 하기 너무 아프니까 아까 웃기다 그랬지. 벌떡 일어날 수가 있어. 수면 마취 하다가. 특히나 남자들이 이런 큰 코를 줄이기 때문에 힘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이제 헐크 이거 부러뜨리고 일어날 수가 진짜 있어. 그래서 위험하다. 그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좋지. 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코 수술한 다음에 관리는 사실 성형 수술은 관리가 비슷해. 첫 번째가 만지지 말 것, 그다음에 부딪히는 거 조심할 것,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의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고 수술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수술 중의 일이지 수술 후에 환자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수술 중에는 내가 잘하면 돼. 수술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얼음찜질이야. 48시간 동안 얼음찜질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환자분들은 코를 수술했으니까 코가 부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코도 부어. 그렇지만 눈 주변이 더 부어. 우리가 코는 굉장히 팽팽한 조직이잖아. 눈 주변은 굉장히 부드럽지. 부기도 물이야. 멍도 물이고. 피잖아. 옆으로 퍼져. 부드러운 쪽으로 가. 또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가끔 코 수술하고 이런 데 멍드는 사람들 있어. 있어. 그런 게 다 그 이유야. 눈을 수술했다고 봐도 눈도 위에보다 아래가 더 붓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걸 막으려면은 얼음찜질을 48시간 내에 해야 돼. 얼음찜질을 하는 이유는 부기를 일단 진정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48시간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얼음찜질은 오히려 안 좋아. 48시간. 왜냐면 찬 얼음찜질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안 돼. 가까운 피부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 우리가 타박상이면 파스 붙이잖아. 파스를 붙이면은 뜨거운 파스, 찬파스 있지. 그것도 때에 따라서 해야 돼. 똑같이. 그런데 뜨거운 파스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가 그쪽으로 몰리니까 타박상을 입은 데를 빨리 회복을 시키는 거야. 똑같은 이치야. 온찜질을 해야 돼. 48시간 이후에는. 그렇구나. 냉찜질, 온찜질. 48시간 기준으로. 알겠어? 이게 예뻐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술인데도 관리하기 참 많네요. 열심히 해야지. 그쵸? 내가 해야 될 부분과 환자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을 잘 해야 돼.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 원장님하고 유튜브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개설이 되면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고 잘 봐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다 의정아. 진짜 오빠 동생이잖아 나는. 고마워. 원장님 동생이에요. 고마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잘 봐주세요. 네.